지금 시장과 상관없이 대박 호재가 있는, 가장 강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종목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주말 동안 찾아볼 수 있는 데이터를 다 찾아볼 거고요. 신중하게 검토해 볼 겁니다. 생각해보니 중국발 잠재된 강한 호재도 있었네요. 어쩌면 진짜 거대한 상승이 시작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서 더더욱 꼼꼼하고 신중하게 살펴보고 투자 의견을 전해보겠습니다. 일단 들어오시죠.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떡상입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장난 아니게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금리를 올려도 미국의 고용 상황이 너무도 좋기 때문에 이거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굳이 걱정을 해야 한다면 경기 침체보다는 경기가 생각보다 좋아서 혹시나 또다시 인플레이션 걱정을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강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기엔 작년에 이미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기고 효과로 인해 설마 또다시 인플레이션이 시장을 크게 흔들어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은 시장은 다소 흔들릴 수는 있어도 고용이 좋은 상황에서 깊은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것은 넌센스 같고요. 인플레이션 역시 앞서 말한 대로 작년 기고 효과로 인해 시장을 크게 흔들어 대기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면 조정을 받더라도 지난 바닥을 깨기엔 뭐 대단한 것은 없고요. 단순히 여기 만들어진 두 개의 갭을 메꾸기 위한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최소한 최근에 만들어진 이 갭은 무조건 메꾼다고 보고 있고요. 얘는 그냥 무시하고 가길 바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전저점이 깨진다고 다 손절해서 현금을 너무 많이 들고 있다면 최근 만든 갭을 메꾸는 조정부터는 매수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현금이 딱히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저 아래 있는 갭을 메꾸려는 조정이 나올 때나 딱히 없는 현금을 소진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작게 보지만 혹시나 예상과 달리 시장이 미쳐서 계속 오르기만 한다면 그냥 보유하면서 현금을 조금씩 모아가며 시장의 돌발 악재에서나 조금씩 현금을 소진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만큼은 이미 좋은 매수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쳐오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매수만큼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크게 봤을 때 다음 회복장에서 반등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당장 오르는 것보다 최대한 옆으로 가면서 에너지를 모으는 흐름이 베스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느긋하게 시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장 상황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종목들 위주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뿐만 아니라 알림 설정,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신다면 버티면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인생 떡상하게 되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출발! 네이버 카카오를 살펴보기에 앞서 지난밤 미국 사정을 먼저 살펴봐야겠죠. 최근 분위기가 좋았던 아마존닷컴이 8.43% 급락 마감했고요. 구글 역시 2.75% 하락 마감했고요. 메타 플랫폼스도 1.19%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 네이버 카카오의 출발도 조정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추세가 꺾였다고 말하기엔 오바스럽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보다는 추가 흐름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밤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온 것이 긴축 정책에 힘이 실리기 때문에 금리에 예민하게 연동되는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이버 일봉 차트를 봅시다. 초록색 기관의 힘이죠? 기관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반면 주황색 외국인은 여전히 관심이 없습니다. 검은색 개인은 여전히 의미있게 손절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도 개인적으로는 선호하는 수급은 아니네요. 채널에서는 23만원 라인은 결국 회복하는 가격으로 보고는 있지만 속도가 빠른 것이 마음에 들지가 않네요. 보조지표만 봐도 계속 오르더라도 최적의 매수 타이밍도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관망 이견을 전하고요. 23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거나 다시 20만 원이 깨지거나 할 때 함께 상황 파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 요즘 챗GPT가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이버도 올해 상반기 내로 네이버만의 업그레이드된 검색 AI, 서치 GPT를 출시할 것이라고 밝힌 점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혹시나 챗GPT 테마로 크게 반등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오히려 단기 매도 후 재매수 관점으로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카카오도 봐야죠. 카카오 일봉 차트를 봅시다. 카카오도 채널에서는 7만 원 라인을 회복할 수 있는 라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똑같네요. 바닥을 조금 더 다지고 가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소 속도가 빠른 감이 있습니다. 앞서 본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주포는 초록색 기관이고요. 어차피 돈도 없고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관망 의견을 전하면서 혹시나 6만 원이 깨지거나 7만 원을 강하게 돌파할 때 함께 상황 파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최근 분위기가 좋지만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1월 현대차의 미국 판매 대수는 5만 6천 대로 전년 동기 대비 8.5% 늘었고요. 기아 역시 5만 2천 대를 팔아 22.3%나 증가했는데요. 현대차, 기아 모두 1월 기준으로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은 차를 팔았고요. 현대차 그룹의 미국 시장 점유율도 10.2%로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반면 1월 토요타, 혼다, 닛산 등의 일본 자동차 회사들의 점유율은 재고 부족과 생산 차질로 인해 26.4%에 머물렀고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7%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 입장에서는 이 또한 좋습니다.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전기차 라인업이 부재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 자동차 기업들과의 점유율 격차를 더욱 좁힐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 주봉 차트를 봅시다. 우리 채널에서는 오래전부터 17만 원을 깰 수 없는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행히 깨는 척을 하다가 17만 원대 회복을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주황색 외국인의 바닥 매집이 이어지고 있고 주구장창 팔던 초록색 기관도 더 이상 팔 물량이 없어 보이고 검은색 개인은 조금씩 손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죠? 미국의 전기차 대규모 공장이 가동되는 시기까지 생각하면 당연히 매수도 가능하지만 여기 17만 7천 원 수준에 있는 단기 저항 돌파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조지표상 단기 최적의 매수 타이밍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면서 추가 흐름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아 일봉 차트를 봅시다. 현대차와는 달리 기아는 단기 저항인 7만 원 라인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보조지표상 힘이 느껴지고요. 주황색 외국인과 초록색 기관의 매수 다툼도 보이면서 안타깝게도 검은색 개인들의 손절이 나오고 있어 수급도 좋네요. 충분히 좋은 매수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불기둥으로 뛰어들 필요가 없죠. 기분 좋게 홀딩하며 추가 흐름을 체크하면 될 문제입니다. 채널에서는 오랜 시간 박스권 흐름을 보였던 7만 원 중반에서 8만 원 중후반의 박스권 구간으로 재진입할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당장은 급할 거 있나요? 느긋하게 보시죠. 김떡상의 멤버십은 유튜브를 통해서만 가입과 결제가 가능하고요. 채널의 커뮤니티를 통해서만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외에 다른 리딩방이나 채팅방은 저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차전지 종목들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밤 미국의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를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아하니 테슬라는 0.91% 상승하며 다행히 조정장에서의 견조한 모습을 보였고요. 또 다른 전기차 기업 리비아는 4.69%나 하락했지만 그냥 조정으로 보이고요. 또 다른 전기차 기업 루시드도 3.73% 하락했지만 급등 후 이어지는 조정 정도로 보이네요. 일단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에코프로비엠을 살펴봅시다. 일봉 차트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2020년부터 멤버십을 통해 투자해온 종목인데요.
작년 1월과 2월에 아싸 가오리를 외치며 매수를 했었고요. 작년 10월에도 웬 떡인가 싶어 추가 매수를 했었고요. 최근 9만 원이 깨지는 공포 속에서도 당연히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바닥을 다 따먹었어요. 그러다 보니 반등이 나왔는데요. 분위기가 좋아서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이제 와서 매수하면 아쉽지 않겠어요? 월봉 차트를 봅시다. 채널에서는 지금처럼 삼각 수렴 패턴으로 에너지를 모으는 것으로 보고 있죠. 충전이 완료되면 빵하고 가겠죠. 지금은 저항 라인에 있기 때문에 돌파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LNF도 살펴봅시다. 얘도 멤버십을 통해 2020년부터 투자해온 종목인데요. 많이 먹어도 여전히 배가 고픈 것은 떡상하는 DNA만 물려주신 부모님 탓이겠죠. LNF도 앞서 본 에코프로 BM과 동일합니다. 멤버십을 통해 작년 1월과 2월 아싸 가오리를 외쳤고요. 이때도 떼댕큐를 외쳤고요. 그래도 또 빠지는 바람에 싸다구를 맞으며 매수 의견을 지겹게 전해오면서 바닥은 다 따먹었습니다. 이때는 지난 전체 영상을 통해 매수 기회라는 의견을 모두에게 전하기까지 했으니 다 샀죠? 그러다 보니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요. 수급을 보아하니 주황색 외국인과 초록색 기관의 매수 다툼이 치열하면서 안타깝게도 검은색 개인의 손절이 이어지고 있어서 더 오를 모양입니다. 계속 오를 것 같아도 이제 와서 매수를 하기엔 그저 아쉽지 않겠어요? 기분 좋게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아니니 그냥 보유하면 될 문제로 보입니다. LNF는 상대적으로 섹터 내에서 심각한 저평가를 받는 주식이기 때문에 정부의 미국 진출 승인만 나면 감당이 되시겠어요? 잘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살펴보기에 앞서 지난밤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먼저 체크해 볼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일봉 차트를 보면 1.2%의 하락이 나왔는데요. 하락은 아쉽지만 추세가 꺾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미를 두기도 어렵고요. TSMC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죠. 크게 의미를 두기엔 어려우니 그냥 삼성전자 일봉 차트를 봅시다. 여기 62,500원 수준의 저항 라인을 돌파했지만 힘이 빠지는 음봉이 줄곧 출현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지금 매수하기에도 솔직히 이미 충분한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얘기이지만 적절하지 않고요. 6만원 라인을 한 번 더 확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그냥 딱히 할 것이 없고 어찌저찌 해도 하반기 이후 7만원대 회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 의견으로 정리하고 다음에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메이드를 살펴봅시다. 직전 영상을 통해 충분히 길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주말 동안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위믹스 코인의 흐름을 보면 계속 오르고 있네요. 직전 영상으로 함께 살펴봤을 때가 1,400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도 급등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박 흥행은 확정을 하고 대박이 터질 것인지 봐야 하는 미르엠의 지표를 보면 현재 시간 토요일 밤 10시 40분 기준 동시 접속자 9만 5천 명을 넘기며 10만 동접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봤을 때 8만 명 중반을 넘기고 있었고 자정쯤에 9만을 넘겼었는데요. 잘하면 오늘 밤 10만을 찍을 수도 있으니 아직까진 좋죠? 미르엠의 게임 토큰인 드론은 어제 살펴봤을 때 10달러를 넘긴 상태였는데 다소 조정을 받은 9.45달러 수준입니다. 조정을 받아도 원화로 여전히 만원을 넘는 가격이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입소문만 잘 난다면 돈을 벌기 위한 유저들의 유입이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초반 흥행 지표의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어 대박의 정도를 예상하기엔 아직 쉽지 않지만 오랜만에 다시 위믹스 플레이의 전체 동접자가 40만 명을 넘기고 있으니 위축되고 있던 위믹스 생태계가 다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지켜보시죠.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다소 조정이 예상되지만 바닥을 찍은 마당에 무서울 게 있나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시대 흐름에 맞는 기업이라면 용감하게, 씩씩하게 투자를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결국 꿈은 이루어진다. 화이팅!